이런 언어 랭킹에 올랐다. 그러면 대충 다 쓸만한 언어들이에요. 전 이 HCL은 진짜 처음 보긴 한데 다 쓸만한 언어들이니까 언어를 뭐 하냐를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분야를 먼저 할까, 어떤 분야를 먼저 할까를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. 네, 이번 주 제로초 토크 주제는 초보자가 프로그래밍 언어 순위를 함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예요. 이제 2020년이 돼서 막 인터넷이나 커뮤니티에서 2020년에 뜨는 트렌드, 보통 순위 아니면 트렌드 이렇게 언어들 간의 랭킹을 이렇게 쫙 나열해서 보여주는데요. 이거 근데 저도 막 몇 개를 지금 찾아봤어요. 그냥 뭐 2020 트렌드 뭐 이게 개인이 뽑은 거일 수도 있고 또는 설문조사를 한 거일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바스크립트가 1위, 그 다음에 자바가 2위, 2019 있죠. 이건 왜 2019년이야?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순위가 쭉 나와요. 근데 뭐 배쉬 같은 것도 껴있고 파이썬, PHP, C++, C, 루비, R, 오브젝티브 C 뭐 이런 순으로 나와 있네요. 하나만 보면 좀 그러니까 다른 거를 이렇게 봤더니 다른 거는 완전히 순위가 다르죠. 코틀린, HCL은 저 살면서 처음 들어본 언어예요. 고, 자바스크립트, 타입스크립트, 파이썬, 자바, PHP. 이게 뭐 순위가 아니라 그냥 뭐 1부터 8까지에서 선택하면 된다.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이런 랭킹 보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초보자분들은 일단 언어를 선택하기 전에 내가 무슨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나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. 여러분이 뭐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, 자바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, 파이썬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다, 뭐 그런 것도 프로그래머의 일종이긴 한데 사실 언어는 언제든지 망할 수도 있고 더 좋은 언어로 대체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보통 프로그래머 직업을 얘기할 때 어떤 언어 프로그래머라고는 잘 안 말하고 나는 웹 프로그래머다, 앱 프로그래머다, 뭐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다,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다, 그렇게 분야를 말하지 언어를 말하진 않거든요. 이유는 이제 나중 가면 언어는 프로그래머들은 기본적으로 두세 개 정도는 다 하게 돼요. 그래서 초보자분께서 이런 언어 랭킹 하나만 딱 보고 나서 아, 올해는 자바스크립트가 1위네? 그리고 지금까지 5년간 1위였네 하면서 나는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래머가 돼야지. 이거는 미래를 바라보지 않은 무책임한 행동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먼저 내가 흥미있는 분야, 흥미있는 분야가 뭐 웹 쪽이다 하시면 그때 웹에 필요한 거, 프론트엔드는 자바스크립트, 백엔드는 자바,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시는 거지. 먼저 나는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배워야지 하면서 자바스크립트 언어 배우고 나니까 할 줄 아는 게 프론트밖에 없네? 이거는 순서가 거꾸로 된 거예요. 그런데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 랭킹을 볼 때 이런 거 보잖아요. 그러면 코틀린, 코틀린이 1위네 해서 그럼 코틀린이 유명한 거보다 코틀린 하면 돈 잘 벌 수 있나 보다 이렇게 거꾸로 접근하시는 분이 많아요. 왜냐면 초보자는 배경 지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. 이런 순위는 사실 초보자가 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한 사람이 나는 언어 한두 개 정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데 세 번째 언어로 뭘 배울까, 그럴 때 이제 유망한 언어 이거 봐서 나 앱 개발자인데 지금까지 자바랑 스위프트 했는데 코틀린이 뜨네. 그럴 때 이제 세 번째 언어로 코틀린 배우고 그럴 때 써먹는 거거든요. 이거를 초보자분이 실수로 잘못 보셔서 아, 코틀린이 이제 2020년에 유망하네 해서 코틀린을 먼저 배우고 나서 코틀린 어디다 써먹지? 보통 앱에 많이 써먹네 해서 앱 개발자가 되는, 이거는 순서가 완전히 잘못됐다. 뭐 흥미거리로는 좋아요.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 랭킹 매기고 사람들은 원래 랭킹 매기는 거 좋아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랭킹 매기는 게 뭐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잘못하면 초보자분들에게 엄청나게 혼동이 올 수 있고 내가 프로그래밍 하고 싶은 분야를 먼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언어를 선택한 후에 그 언어에 끼워 맞춰서 분야를 고르게 되는 이런 역효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.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래밍 언어 랭킹을 매기는 것 자체가 공신력이 하나도 없어요.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들어가는 사이트마다 언어 랭킹을 매겨놨는데 다 다르죠. 1위부터 뭐 10위까지 하면 다 달라요. 물론 겹치는 것들이 있죠. 자바스크립트, 타입스크립트, 고, 그 다음에 뭐 자바, 방금 말했던 뭐 스위프트. 보통 유명한 애들이 언어 랭킹이 높은데 여기서는 파이썬이 1위네요.
근데 파이썬이 1위라고 해서 무조건 파이썬을 배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. 랭킹만 봤다가 나는 무조건 1위 언어 배우면 먹고 살 수 있겠지 했다가 완전 이상한 분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. 파이썬은 랭킹이 높은 이유가 머신러닝 이런 쪽 때문이거든요. 만약에 나는 머신러닝 그런 거 잘 모르는데 파이썬 배웠다가 막상 머신러닝도 못하고 뭐 백엔드도 못하고 이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. 언어를 먼저 고르다 보면. 그리고 이거 랭킹 뽑는 게 공신력이 없다는 이유가 그 사이트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요. 만약에 머신러닝 커뮤니티다. 거기서 언어 랭킹 투표를 해봐요. 그러면 파이썬 나오고 R 나오고 머신러닝에 많이 쓰이는 언어가 랭킹 1위가 될 거예요. 근데 만약에 웹 커뮤니티에서 랭킹을 매겨봐요. 그러면 자바스크립트가 랭킹 1위가 될 거예요. 그 대부분의 경우 자바스크립트랑 타입스크립트가 언어 랭킹이 매우 높거든요. 그 이유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웹 개발자예요. 개발자의 대부분이 웹 개발자고 거의 한 70% 이상은 웹 개발자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GitHub이랑 스택 오버플로우라는 커뮤니티에 많이 몰려 있는데, 그래서 스택 오버플로우 GitHub에서 언어 랭킹을 매기면 항상 자바스크립트가 1위, 가끔가다 2위. 그러니까 그 커뮤니티 특성을 많이 타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실수로 사이트, 내가 지금 뭘 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처음 들어간 사이트에서 언어 랭킹 잘못 보시면 완전히 이상하게 꼬일 수가 있는 거예요. 왜냐면 지금 내가 들어간 사이트가 무슨 사이트인지도 초보자 입장에서는 잘 모르고 이 언어가 어디에 쓰이는 건지도 모르는데 그냥 단순히 처음 들어가 본 사이트에서 언어 랭킹 1위다 이래서 배우시면 큰일 난다는 거죠. 이게 여기 뭐 같이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개 같이 보시면 겹치는 언어들이 자꾸 나와요. 자바스크립트, 자바, 파이썬, 뭐 그 다음에 여기는 코틀린도 아까 코틀린 이렇게 있었고 코틀린, 고도 있고 고. 그래서 사실 초보자분들은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 하나 잘 배워야지 이렇게 하나로 뭐 쭉 먹고 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는 살면서 다루게 되고 이런 언어 랭킹에 올랐다. 그러면 대충 다 쓸만한 언어들이에요. 전 이 HCL은 진짜 처음 보긴 한데 다 쓸만한 언어들이니까 언어를 뭐 하냐를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분야를 먼저 할까를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. 근데 반대의 경우 한 가지를 들어드리자면 어떤 분야를 할까는 아직 못 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예를 들어 진로 선택을 할 때 비유를 하자면 내가 군인이 되고 싶은데 뭐 육군 갈지 해군 갈지 공군 갈지를 잘 선택을 못 하겠다.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긴 한데 웹 프로그래머가 될지 앱 프로그래머가 될지 데스크탑 프로그래머가 될지 뭐 그런 거 선택 못 하는 경우에는 그때 언어 랭킹 보시면 좋아요. 언어 랭킹 이렇게 보셔서 대충 이렇게 여러 개 사이트, 항상 레퍼런스는 많을수록 좋거든요. 이렇게 공신력이 없을수록 레퍼런스 많아서 겹치는 거, 게임에서 고티라는 게임 오브 디 이어 상 뽑듯이 겹치는 거 많은 거, 그러면 뭐 코틀린, 고, 자바스크립트, 타입스크립트 이런 거 여러 개를 맛보기를 하시고 그 분야도 맛보기를 하시는, 그럴 때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랭킹 이거를 쓰시는 거지. 내가 그 어떤 분야에 갈지 모를 때요. 근데 무턱대고 코틀린 1위 해서 코틀린 1위 갔다가 앱 개발자 나랑 안 맞네 하고 다시 돌아오고, 그런 시간 낭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. 그래서 지금 고얀님께서 요즘 구글이 민다고 고도 많이 언급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, 고 분명히 좋은 언어인데요. 첫 번째 언어, 초보자들이 배울 만한 첫 번째 언어는 아닌 것 같아요. 요즘 막 고가 엄청 뜬다 이 말 진짜 많이 나와요. 프로그래밍 트렌드, 언어 트렌드 하면 고 언어가 많이 언급이 되는데 초보자들이 막상 고를 배우려고 하면 자료도 없고 그나마 있는 자료들은 영어고, 이래서 초보자들이 그 언어 랭킹만 믿고 고나 코틀린 배웠다가 엄청 낭패보고 프로그래밍에 흥미를 잃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 언어는 웬만하면 남들이 많이 쓰는 언어,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. 이 5개 중에 하나 배우세요. 자바, 자바스크립트, 파이썬, PHP, C, PHP 말고 PHP 빼고 C++이나 C샵, 얘네들 이렇게 5개, 6개 정도 추천드린 것 같은데 얘네들을 배우세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어로, 첫 번째 언어 일단 좀 하게 된 다음에 두 번째 언어로 뭐 요즘 뜬다는 코틀린이나 고, 뭐 타입스크립트 이런 좀 완전 대중적이지 않은 언어,
그거를 이제 두 번째 언어로 선택하시고 첫 번째 언어는 최대한 대중적인 언어로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. 그 언어 선택은 어떻게 한다?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뭐 웹 쪽은 자바스크립트, 서버 쪽은 뭐 자바, 머신러닝은 파이썬,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거. 윈도우 좋아하시면 C샵, 이렇게.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분야가 없다면 뭐 그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대표적인 거 5개를 다 맛보기를 하신 다음에 고르시면 되고요. 프로그래밍 랭킹은 항상 첫 번째 언어 말고 두 번째 언어나 세 번째 언어로 선택함직하다. 이게 트렌디하다, 최신이다, 뭔가 핫하다 하는 거는 예전부터 이렇게 가장 많이 쓰였던 언어가 아니면, 트렌디한 것들은 보통 이 인터넷에 자료가 없어요. 자바나 자바스크립트는 언어가 20년 됐거든요. 파이썬도 마찬가지고 20년이 넘었는데 그러면 인터넷에 얼마나 자료가 많겠어요. 그 다음에 책, 강좌 이런 것도 많은데 코틀린 고, 뭐 강좌 계속 나오고 책 나오고 하고 있지만 자료가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부족해요. 한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. 그래서 너무 트렌드를 믿지 말라.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를 배워라. 초보자분들은 또 관심사가 취업이잖아요. 취업 시장에서도 이렇게 핫한 언어들은 초보자 잘 안 뽑고 경력직 뽑아요. 왜냐면 초보자들이 이런 핫한 언어들 잘 할 거라는 보장을 못 하기 때문에. 경력자들도 이 코틀린이나 고 같은 새로운 언어, 사실 새롭다고 하기에는 이미 5년 다 넘었는데, 이런 언어들 하면 경력자들도 자료 같은 거 없어서 많이 고생을 하거든요. 근데 회사 입장에서 이런 거, 초보자들이 코틀린이나 고 한다고 이력서 들고 가져오면 잘 믿겠어요? 안 믿겠죠. 트렌드한 언어, 경력자들도 이거 자료 없어서 못하는데 니네가 어떻게 하겠냐,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. 초보자일수록 프로그래밍 언어 순위에 민감하기보다는 그냥 일단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걸로 프로그래밍 기본기를 익히시고, 그 다음에 기본기가 어느 정도 익혀졌다 하면 그때 트렌드한 거, 언어 랭킹 막 이렇게 뜨는 거 배우시면 됩니다. 러스트도 마찬가지예요. 러스트도 이 순위에 자주 나오는 언어인데 러스트도 첫 번째 언어로는 추천 안 드려요. 항상 두 번째, 세 번째. 러스트 하시려면 먼저 C나 C++ 같은 좀 대중적인 언어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나 세 번째 언어로 러스트,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